주말 사이에 이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이 또 새롭게 불거진 것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소유했던 위안부 할머니 쉼터가 매입, 운영, 매각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살 때는 시세 2배를 주고 팔 때는 반값에 팔았다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일단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 안성에 이제 쉼터를 저렇게 마련을 할 때 그 쉼터의 위치나 그 인근의 어떤 땅값이나 이런 걸 따져 보면은 네. 7억 5천이 나오기가 힘들다. 네. 그런데 7억 5천이나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또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4억 2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고 지금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2020년 4월 23일에 매각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턱없이 싼 돈에 매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그 좋은 뜻으로 내놓은 네. 기금을 갉아먹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게 시세 2배를 주고 샀다라고 하는 주장은 다분히 추정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특히나 저런 안성에 또 특히 전원에 있는 주택들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의 가격을 갖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도 땅이 어떤 식으로 마감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 있는 건물들이 어떤 자재로 만들어졌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저기 보면은 나무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이 땅이 주변에 봤더니 제일 싼 땅에 있는 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비도 저 건축을 했던 사람들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해봤더니 5억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2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추정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실제로 동일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두 언론사의 결론이 다른 그런 기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모로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팔 때 반값에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 때,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누군가한테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혹은 팔 때 손실을 그냥 그야말로 배임했다. 손실이 나오는 걸 그대로 네. 두고 봤다. 이런 주장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 근거들을 갖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 근거는 없거든요. 다 추정이거든요.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취재와 보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쉼터, 원래 그 당시에는 정대협이죠. 정의원의 전신 전대협인데, 정대협은 원래 쉼터를 서울 마포구에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안성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왜 그 쉼터의 장소를 마포에서 안성으로 바꾸게 된 거죠? 네, 먼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신문 기사에 이런 경우에 배임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건 그냥 사실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네. 이 사건에 배임이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 경우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으면 네. 배임이 될 수도 있다. 그냥 이런 전문가들의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사건의 경우에 과연 비싸게 사서 싸게 판 게 네. 맞는 건지 그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사실 추정해서 얘기할 수밖에 지금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정의연의 잘못을 우리가 탓하려는 게 아니라 윤미향 대표한테 초점이 맞춰져 네.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마포구 성미산에서 안성으로 바뀐 배경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2012년 1월에 대형 교회에서 기부를 받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마포구에. 네. 여기에 이제 할머니들이, 김복동 할머니도 여기서 거주를 하셨다 그러고, 기런옥 할머니나 이순덕 할머니도 여기 사셨다 그래요. 근데 네. 마포구에 쉼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하나 더 만들라 그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해명을 보면은 서울에 집들이 너무 비싸가지고는 네. 서울에 살 수 없어가지고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방 중에서도 어떤 서울 인근이 아니라 경기도 맨 남쪽에 있는 안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쉼터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쉼터의 기능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며 가며 하고 담소도 나누고 네. 쉬고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쉼터는 무슨 워크샵이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는 대로 생각을 했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쉼터의 용도를 뭘로 생각했는지가 궁금하고, 안성에다가 쉼터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 때 할머니들의 의사는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 부분은 마포에 있는 건물을 가보시면은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전쟁과 여성 박물관이 네. 있는데 이 박물관에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을 이렇게 넓힐 수가 없고요. 거기 자체는 주로 기억하고 교육하는 그 박물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미산 그쪽에 그 당시 집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치솟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땅을 200평 이상의 땅을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뭐 이 부분을 갖고 논의를 하다가 경기도 인근의 땅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17곳이 넘게 발품을 팔아서 선택한 곳이 저기였고, 또 건축 자재는 뭐니 이런 거 갖고 뭐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때 당시 저 집이 굉장히 잘 지은, 굉장히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으로서의 그런 그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런 그 금액들을 갖다가 주고서 하게 됐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본다면 많이 비싸게 줬다 이런 식으로 그 거기를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왜 마포에서 구하고자 했던 곳을 안성으로 갔는지 이 부분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여권 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안성의 이규민 당선인이기도 한데요.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이 이규민 당선인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주택을 뭐 소개를 해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 쉼터를 구입을 할 때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를 받았는데 네. 이규민 당선인은 남편하고 친분이 있고 또 이 주택을 매도한 그 지역 건설업자는 이규민 당선인하고 친분을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연결해가지고 다 아는 사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든 얘기가 저 윤미향 당선인이 90년대부터 그 정신대 관련해가지고 위안부 관련해가지고는 그 활동을 해오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그래서 이 정의연의 활동이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사적 네트워크에 지나치게 의존을 한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두 번째는 만약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면 뭐 그거의 근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이래가지고는 손해를 봤다 그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만약에 거래한 당사자가 지인이다 해버리면은 당장 의심을 하거든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지인이라 그러면은 회사 이 사람한테 어떤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 지역 건설업자라는 김모 씨 있죠. 그 쉼터 저 집이 이분 부인의 명의였었는데 네. 이분이 그 대지를 샀던 거는 어느 기사에 보니까 2007년 4월이더라고요. 근데 2012년 8월 정도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지정기부금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2012년 11월에 그 대지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증축했다 그래서 왜 이게 기부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등기도 안 하고 있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팔았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의문은 생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총 8억 5천만 원이 들어간 내용이었고요. 결국 얼마 전에 매각을 했을 때는 4억 2천만 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정대협, 아울러 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윤미향 당선인 측에서 좀 부당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또 그렇게 이런 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 헐값에 매각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제는 애초에 그게 헐값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익을 네. 챙겨주기 위해서 비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 뒷돈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혹은 부풀리는 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거나 해서 밝혀내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정만으로 도덕적인 어떤 흠집을 갖다가 내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집값이라고 하는 건 그 집을 만들어 본 사람들이 아니면 그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곳이 실제로 지정해서 기탁을 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쓰든지 아무런 상관도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네. 일정한 형식의 그 진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고 용인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거의 한 10년 이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이런 형태로 계속 그 민주진영에 있는 그런 사회단체들을 공격하는 그런 게 패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그 최열 그 환경연합 그 네. 대표한테도 이 비슷한 그런 패턴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결과적으로 원래는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걸 가지고 횡령이라고 해서 결국 나중에 다 자신의 명예가 다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다가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부당거래 의혹을 그렇게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갖다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시거나 해서 법적인 책임을 갖다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무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윤미향 당선인이 관련된 이 정대협의 안성 쉼터와 관련된 의혹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한 가지 의혹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쉼터가 이제 비어있는 곳이니까 이것을 유지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력을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맡았다라는 겁니다. 쉼터를 관리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명백한 회계 부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아니 실제 거기서 관리를 하셨다면 회계 부정은 아닌 거고요. 네. 회계 부정이라 그러면 수익을 부풀리던가 아니면 지출이 안 나간 부분을 나갔다고 얘기를 하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쉼터가 운용이 됐고 여기서 관리 일을 했다면은 그건 회계 부정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왜 하필 아버지한테 맡겼느냐. 정의연이라는 단체는 어떤 공적인 단체이고 네. 기부를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였는데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운영이 된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예. 이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이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쉼터 관리를 부친에게 맡긴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기억연대를 상대로 이 고발된 건이 업무상 횡령 혐의 등등 모두 7건에 달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방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같은 여러 고발건과 관련된 수사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니 수사를 제가 지금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네. 고발건이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과 관련해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자금 흐름을 일단 봐야 돼요. 횡령 같은 경우에는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네. 배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싸게 팔았는지 그 이규민 당선자를 네. 통해 가지고 안다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뭔가 이게 뭐 중간에서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소개료 같은 게 오고 간 거는 아닌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조사해 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윤미향 당선인한테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지나친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일부라도 사적으로 유용한 게 드러난다면 그때는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주말 사이 민주당의 어떤 그 의견 흐름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오늘 아침 CBS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여론이 달라졌다, 오늘 안으로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도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 차원에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소명을 해라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징계를 내리겠다는 건 다르죠. 그 가령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네. 소명이 전혀 안 됐고 거짓으로 소명을 한 데다가 실제로 그 이전에 그 후보자 자격들을 갖다가 논할 때 이미 거짓된 그런 소명 자료들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 일부가 또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제명 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의혹들은 부풀려져 있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위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부친에게 맡긴 게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엄정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다라고 네. 하는 측면에서의 사과이지, 오히려 지금 법을 논하자면 아버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게 법으로 위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큰 저택, 200평이 넘는 저택에 저 많은 나무들을 갖고 네. 있고 그런 상태를 관리하는데
적게는 50만 원밖에 안 주면서 관리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저게 기거를 하면서 살던 사람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안 주고 그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년간 7,500만 원이나 아버지한테 용돈을 줬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그 법적인 그런 것들 떠나서도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네. 참 무리한 그런 그 비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네. 좀 더 엄중한 그런 잣대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역시 밝혀지고 난 다음에 책임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가 컨테이너에서 살았는지 본관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에 저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그래서 윤미향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책임을 지고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 차원에서 요구를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윤미향 당선인의 입장 등등은 곧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이 단체 정의연이라는 곳이 해온 일에 비해서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해서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